좋게 만드는 힘. 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뻐근하고 천근만근인 몸의 피곤함이 차라리 더 낫다고 느껴질 때 마음의 무거움은 중력 이상입니다. 몸은 물리적 법칙에 따라 지면이 있는 곳으로 그 무거움이 한정되지만 마음의 무거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그의 깊이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내 육체는 물론 무한대의 어두움 속으로 떨어지는 마음의 느낌에 때로는 오싹함마저 느낍니다. 우리는 마음이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얼굴에서 그것을 짐작합니다. 오늘 거울 속에서 맞이한 내 표정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러한 인지의 순간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잠시 고뇌하더라도 내 마음의 표정을 알아내야 합니다. 쌓여만 가는 가면으로 내 표정이나 얼굴이 풍화되면 마음이나 영혼까지도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그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내 얼굴과 표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마주할 수 있고 표정을 보고 마음이 어떠한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마주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풀어주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보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합니다. 내가 한 계단 올라가면 두 계단 위에 사람이 보이고 그 이상 위로 가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며 성공이라는 단어는 좀 더 위로 갔을 때 쓰자며 아껴두게 됩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공허함을 가지기보단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더불어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누군가를 짓밟고 오르려는 사회적 괴물이 되어 가기보단 스스로를 잘 대접하며 성공의 기운을 나누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에 지쳐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무명 시절을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무대에 서서 살인적인 일정에 쫓기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으로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그토록 바라던 연예인 생활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때는 방황할 때일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앞날이 막막하고 무엇을 해도 보람되지 않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나는 누구이고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정체성은 잃은 지 오래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를 애매모호해지는 순간들, 모든 것에 혼란이 오고 우울함이 몰려옵니다. 슬럼프로 치부하고 싶지만 그 느낌이 너무 오래되어
영혼의 일부에 흡수된 얼룩처럼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이지만 우리 삶에 분명 도움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를 때,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목적 의식 없이, 자기 효능감 없이 눈뜬 아침. 우리는 어찌 되었건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양치나 세수,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야 하는 단순한 일부터 일을 하러 가거나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어제 미루었던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육아를 한다면 아이도 돌봐야 하고 밀린 빨래나 설거지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직장인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쓰고 힘겹게 머무른 곳에서 성취를 맛보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육아를 하다가 아이들의 웃음을 마주할 땐 굳었던 마음이 풀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 어둠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날보다 조금 더 오른 점수를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돼야 하는 것, 남이 바라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등의 수많은 변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순간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알아차려 다듬어 나간다면 원하는 일을 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는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자존감이나 자기 확신으로 바꾸어도 들어맞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비교는 나 스스로를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나에 두고 하는 비교는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느냐, 남과 비교하여 더 발전할 것을 찾느냐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입니다. 큰 것만을 좇다가는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습니다. 큰 성취만을 지향한다는 것은 미래의 나를 전혀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나를 잃는 것,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우리는 막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더불어 우리는 시간과 감정까지 잃습니다. 이루지도 못할 목표를 만들면서 시간이 많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감정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스스로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정체성은 살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므로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거나 짧은 글이나 일기를 써서라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자신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과 해결해야 할 과제의 난이도를 잘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능력에 비해 과제의 난이도가 높다면 자신감은 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딪히고 깨달아가며 접점을 찾는 과정이 다름 아닌 나를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변화는 변질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동적인 결정이나 변덕스러운 바꿈을 변화라 일컫지 않습니다. 또한 변화는 나에게서 부터입니다. 외부의 변화에만 맞춰가다 보면 삶은 피폐해집니다. 내가 먼저 변하거나 외부의 변화에 부응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화라는 의미는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한 우리 삶에서 꽤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대개 삶에서 어떤 큰 일을 맞이할 때가 변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고여 있어서 맞이하는 위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변화를 거듭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다만 변화를 이루다가 맞이하는 일과 손 놓고 있다가 맞이하는 변화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빠른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속도에만 온 신경을 쓸 땐 변화가 무서워 보이지만 차분히 나를 돌아보며 그것을 맞이하면 변화는 나에게 성장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변해가는 세상을 차분하고 현명하게 맞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념이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준. 하지만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신념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독선과 고집, 아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남아있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나의 관점을 점검하고 신념을 융통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공을 쌓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경험과 경력이 쌓이고 육체적 성장은 멈췄더라도 정신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갑니다. 그 내공과 정신적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건 바로 몸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몸을 단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또한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철 한 정거장 전에 내려 집까지 걸어가 보거나 점심시간에 잠시 산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선물은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